우리 이제 저는 제가 저한테 그러거든요. 지랄 같은 내 성격에 나는 지랄 같은 거기에 맞춰서 산다. 그때 네. 제일 편하고 행복하더라. 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남 기준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삶을 한 발 한 발 떼다 보면 그 안에서 되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상담 네, 선생님, 정은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은실입니다. 저는 그 30대 이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 상담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 상담도 하고 있고요. 가족 네. 상담도 하고 있고, 성인 개인 상담, 예, 네, 음, 청소년들 진로 상담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상담을 다 하시는 거네요. 제가 처음 상담 시작할 때는 노인분들이나 아동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동들 위주로 학생들, 그 전에 제가 아이들 독서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좀 호흡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이들을 상담을 하다가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성인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부부 상담 위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네네. 상담을 하고 싶어 하게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담을 하고 싶었다기보다도 그 제 안에 상담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30대 후반에 그 일상에서 특별한 일이 이렇게 저한테 어려운 일이 뭐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어느 날 되게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실제처럼 너무 무서운 꿈을 꿨거든요. 음, 그 꿈을 꾸고 난 후부터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내 소명이 뭐지? 이런 물음들이 저 안에서 스스로 일어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네. 욕구가 일어나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상담소였어요. 네, 네. 저는 이제 공부를, 그게 뭐 자기를 알고 싶다 그런 문구가 있어서, 나도 뭔가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해서 갔는데, 이제 대상 관계 교육을 하는 상담소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을, 상담생들을 모셔놓고 교육하는 곳이었더라고요. 종교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사이비 종교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나중에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때 만약에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곳을 찾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그렇죠. 않았을 거에는 또 어떻게 저기 했을까, 그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첫 단추를. 그러면 30대까지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아이들 독서 논술 지도를 했거든요. 그걸 10년 넘게 해왔었거든요. 아, 원래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상담 쪽으로 더 공부를 계속 하신 거. 어떻게 보면 연관이 약간은 있는 거네요. 네, 이제, 아이들 그 독서 논술 지도를 하면서 그냥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뭐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상담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계는 됐지만 제가, 나중에 상담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제 머릿속에는 없었어요. 음, 그래서 아마 상담을 접했을 때 그냥 굉장히 쉽게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꿈이 궁금해요. 과연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 꿈이었을까? 깜깜한 절벽 위에서 제가 네. 이렇게 거기 혼자 앉아서 우는 꿈이었어요. 밑에는 막 뭐 그 시커먼 물 같은 것이 밑에 굉장히 깊은 강물이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절벽 위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굉장히 막 이렇게 우는 그런 꿈이었는데, 실제로 벽에가 막 젖을 정도로 깨서, 나중에 이제 남편이 막 이렇게 흔들어 깨워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네. 남편이 깨웠는데 저도 눈을 떠보니까 실제로 막 그 눈물이 벽에 이렇게 젖어 있더라고요. 딱 그 장면 하나인데 그게 제가 온몸으로 어떤 두려움, 뭔가 이런 것들을 느낀 것 같아요. 실제보다 더 그게 일주일 정도 그렇게 힘들어서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자기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당신이 되게 뭔가 힘들어 보인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그냥 위로가 됐어요. 예, 그 말 한마디가 되게 위로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나 혼자 뭔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뭐 인터넷 막 이렇게 뒤져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문구가 있었고 그게 강화문이었는데 시간을 내서 거기를 갔고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 그날 바로 등록을 했죠. 그냥 뭔지도 모르고 여기 이렇게 대상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해가면서 제 가슴이 막 파떡파떡 뛰더라고요. 그 전에 자신이 몰랐던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평생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전혀 모르고 살아셨던 거잖아요. 두려움이 꿈에서 크게 나타났고 그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불안함을 느끼셨던 거네요. 삶에 대해서. 그쵸. 이런 책들을 통해서 심리학 책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이제 찾아서 읽고 뭔가 그런 중에 우연찮게 도서관에 갔을 때 융에 대한 어떤 전집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심리학자 융이 그 자기 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쓴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는 그 30대 후반이나 40대 중년기 때 그때 한 차례 위기가 오는데 자기 정체성을 찾는 위기가 온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갱년기나 우울증이나 이렇게 해서 넘겨서 그냥 이렇게 약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거나 뭐 삶에 어떤 큰 변화를 겪는다. 그 심리적인 그 변화로 인해서 그 문구가 있는데 저는 그게 엄청 위로가 됐고 무슨 말인지 저 스스로 이해가 됐어요. 저한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진짜 목적을 찾아가는 길을 안내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책 속에서 제가 되게 큰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도 딱 생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다음에 뭔가 알아보고 뭔가 이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예전에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부터의 그 삶은 조금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더 많은 자신을 알아가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전에는 그냥 내 삶을 내가 한 발 한 발 그렇죠. 머리로 계획하고 뭐 합리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면 이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는 계획 없이 내 마음이 직감적으로 알려주는 대로 한 발 한 발 떼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간중간에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를 알아가면서 그런 패턴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것도 있기는 하지만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저를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더 컸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심리학 공부하는 그 자체가 제 분석 자체의 그 길이 된 거죠. 공부를 되게 재밌게 하셨겠어요, 그러면. 매일 가는데. 그때 남편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이제 계속 일과 병행을 했거든요, 공부랑. 그러니까 되게 정신없이 돌아가고 바쁘게 돌아가는데도 이제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물 만난 고기 같네, 그랬어요. 근데 진짜 맞아요. 엄청 신나고 재미있게 했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 서양 학문이라는 게 이렇게 얼핏 생각하기에는 진짜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학문인 것 같거든요. 공부라는 게 몸으로 느껴서 마음으로 느껴서 이렇게 따라간다기보다 심리학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얼핏 느끼기에는 그 어떤 합리적인 과정 속에서 내가 그거를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 느낌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니까 과연 그게 어떤 느낌인가.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내 마음을 따라가는 공부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약간 무슨 법륜 스님 공부를 한다거나 불교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종교 같은 느낌의 언어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학문 자체를 공부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게 조금 궁금해요. 지금에 와서 보니 제가 하고 있는 상담 장면에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어떤 기법이나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물론 돼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상담자의 마음 상태가 이 내면에 어떻게 투명하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고전 그 프로이드부터 정신분석부터 쭉쭉쭉 이게 지금 이렇게 쌓아와서 이거는 지금은 통합적으로 예전에는 뭐 정신분석 그다음에 인지 그다음에 막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지금은 몸 작업 그다음에 에너지 그 치유 이런 식으로 지금 발달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면서 에너지 치유 이런 것들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다 마음 파장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실제 학교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게 같이 병합이 되고 그다음에 지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학문을 배워가니 이게 저 안에서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이론적이고 뭔가 체계적인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 바탕 되게 중요하죠, 이게.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이 마음을 관찰하고 자기를 보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교에서 실제로는 이론과 지식을 배우셨지만 그걸 배움을 통해서 오히려 내 마음을 더 관찰하고 나를 더 이해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럼의 마음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그게 확인 작업이 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간 거죠. 네. 네. 상담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조금 더 일상생활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자기 길을 찾아가고 뭔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 또 저도 같이 성장하는 매번 저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어떤 고민거리나 문제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자리에 상담을 해도 온전히 그 부분에 내가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자기 점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 같이 그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 시간에 그 시간이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이제 그런 알아차림은 이게 상담이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게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알아차려지는 것 같기는 해요. 상담을 하고 나서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좋은 해결책을 주었다. 좋은 조언을 주었다가 아니라 상담하는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거기에 집중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그분하고 함께 존재하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같이 평가나 뭐 어떤 가치 판단이 내 안에서 우리가 말은 안 해. 그분한테 내가 뭔가 공감한다고 하고 뭔가 수긍한다고 하지만 이 겉모습하고 다르게 이 내면에서 많은 반응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올라오는 것들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적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내면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담자들이 더 잘 아세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로는 이 상담 받는 사람들이 정말 완벽한 조언이나 해결책을 바란다기보다 상담하시는 분과 공감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 그 결과로도 그쵸. 나타나지면. 네, 근데 이제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코칭을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에 대한 솔루션을 즉각 주기를 바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솔루션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지금 현재 왜 이러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가기를 바라는 분도 계시고, 네, 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솔루션을 정확하게 줄 그 환경이 아니라면, 방향에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인생에 솔루션을 주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럴 제가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요, 사실은. 그렇죠. 일상적으로 어떤 정보라든지 뭐 요즘 되게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알고 계셔요. 근데 그쪽에 고민이 많으셨으니까 당연히 정보도 더 네네. 많이 알고 계실 테고. 네네. 그리고 남의 준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는 진정한 솔루션이 사실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솔루션이라면 결국엔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완벽한 솔루션이니까
그걸 그렇죠.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루션을 우리가 이제 제공한다기보다. 지식적으로 뭔가 어떤 정보 차원에서 몰라서 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용하지 못했다고 했던 것들은 뭐 알려드리면 돼요. 네. 그런데 이미 그런 방법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 오신 분들이 뭔가 답을 바라고 뭔가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오시지만 상담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 거를 본인이 찾아가게끔 돼 있죠. 네. 네. 상담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매번 다, 기억에 남고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특별하고. 하나만 소개해 줄 수도 있나요? 그분이 40대 이제 직장인 남성이었는데, 네. 이제 그분은 저한테 한 2년 정도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네. 그분이 종결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년 과정은 자기한테는 필수 과정이었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하는 과정은 자기한테는 심화 과정처럼 느껴졌다.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떤 자기 정서적인 복합적인 어떤 감정들로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일상생활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상담 안 받으셔도 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근데 네. 이제 이 사람이 내적인 부분이 되게 본인 스스로가 힘들었던 거죠. 감정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우울이나 또는 뭐 무기력이나 이렇게 일상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과정을 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면서 종결할 때 되게 명료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인간관계 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안의 뭐 이런 물건 정리라든지 자기 욕구를 잘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정리해 나가면서 본인이 거기에서 되게 단순함, 그 다음에 또 행복감,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는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너무나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서 자기가 처음에는 서운했대요. 공감을 많이 받고 위로를 많이 받고자 하는 자기 마음이 올라오는 때도 있었는데 그런 때도 선생님은 항상 꼼짝을 안 하시더라.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자기가 느낀 거는 선생님의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선생님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이렇게 이걸 찾아가는데 굉장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래서 상담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기뻤죠. 확인자가 돼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의외입니다. 제가 그런 상담을 하면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줄 것 같고, 누구보다 공감을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공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계속 도움을 준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저한테는 굉장히 놀랍네요. 그 내담자의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지만 그 성급하게 개입 안 하고 견뎌주는 거죠. 그런 차원의 방법들이 다른 어떤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어떤 기법을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 기준으로 인해서 재작업을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어, 사회생활에 있었고, 네. 이런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나요?